이화영은 꽉 막힌 거실 한복판에 서서 손가락 끝으로 유리창에 맺힌 희미한 물방울을 긁어내렸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녀의 심장 박동은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처럼 불규칙하게 울렸다. 이 작은 투룸 오피스텔은 그녀에게 감옥과도 같았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이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 그녀의 화려한 꿈들은 곰팡이 핀 벽처럼 서서히 부식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길은 작은 소파에 앉아 낡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는 남편 김현우에게로 향했다. 그는 오늘도 똑같은 회색 스웨터와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겉모습만 보면 여느 평범한 직장인과 다를 바 없었다. 단정하지만 특별할 것 없는 외모, 조용한 말투,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동요하지 않는 듯한 차분한 태도. 이화영은 바로 그 평범함이 숨막히게 싫었다. 그녀가 그에게서 본 것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화려한 미래를 가로막는 무거운 짐이었다. 밥은 차려놨어. 식기 전에 먹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갑고 건조한 기운이 감돌았다. 현우는 고개를 들지 않고 응 고마워 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이화영은 그 무감한 태도에 또다시 속이 부글거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열정야심 하다못해 자신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도 보고 싶었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 같았다. 그 우물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녀는 한때 그 눈빛 속에서 깊은 사색과 지혜를 엿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저 텅 빈 허무함일 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화영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녀는 대학 시절 캠퍼스 퀸으로 불릴 만큼 아름다웠고 졸업 후에는 명품 브랜드의 마케팅팀에 들어가 뛰어난 감각을 인정받았다. 그녀의 주변에는 늘 부유하고 능력 있는 남자들이 넘쳐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평범한 회사원 김현우와 결혼을 선택했다. 현우의 침착함과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마치 깊은 바다와 같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막연히 그에게서 숨겨진 잠재력이나 거대한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결혼 후 2년 그녀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현우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그들의 수입은 이 좁은 오피스텔의 월세와 생활비를 겨우 충당할 정도였다. 친구들은 그녀의 선택을 비웃었고 그녀가 꿈꾸던 화려한 사교계의 문은 점점 멀어져만 갔다. 이화영은 모든 것이 현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그녀의 날개를 꺾고 그녀를 이 초라한 현실에 가두었다고 믿었다. 당신 혹시 진급할 생각은 없어? 아니면 이직이라도 해볼 생각은? 이대로 평생 살 수는 없잖아. 이화영은 현우의 맞은편에 앉아 쏘아붙였다. 그녀의 말에는 노골적인 비난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그제야 노트북을 덮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초연한 기운이 맴돌았다. 지금 하는 일이 좋아. 그리고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 노력이라는 게 그깟 월급으로 우리 둘 먹여 살리는 거야 봐, 이 집. 이 좁아터진 집에 이 낡은 가구들. 내 친구들은 지금 다들 강남에 아파트 사서 살고 있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었다. 현우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분노에 찬 그녀의 얼굴, 핏발이 선 눈 떨리는 입술을 그는 그저 조용히 응시했다.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화영아, 내가 노력하는 방식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리고 이 모든 건 그만해. 당신 변명은 듣고 싶지도 않아. 이화영은 현우의 말을 잘라버렸다. 그녀에게는 그의 말이 그저 무능한 자의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에게서 점차 마음을 닫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경멸과 함께
새로운 야망이 싹트고 있었다. 이 결혼을 정리하고 다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욕망. 며칠 후 이화영은 우연히 동창회에서 재벌 그룹의 후계자인 최도윤을 만났다. 최도윤은 대학 시절부터 그녀를 쫓아다녔던 인물이었다. 지금은 어엿한 회사의 상무로 여전히 잘생기고 능력이 뛰어났다. 그는 이화영의 여전한 미모에 감탄하며 그녀의 초라한 현실을 알지 못한 채 노골적으로 관심을 표현했다. 화영아, 너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지내는 거야? 너는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해. 그의 말이 이화영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최도윤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최도윤에게서 잃어버린 자존심과 미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그녀는 현우를 완전히 밀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현우가 퇴근해 들어오자 이화영은 그에게 차가운 시선으로 말했다. 우리 이혼해. 난 더 이상 당신과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 당신은 내가 꿈꾸는 삶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현우는 놀란 표정 하나 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는 조용히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이화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심연과 같았지만 그 속에는 한 가닥의 실망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이내 다시 깊은 침묵으로 돌아갔다. 그래, 당신 뜻대로 해. 그의 담담한 대답에 이화영은 오히려 당황했다. 그는 매달리거나 화를 낼 줄 알았다. 그녀의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자신의 결심을 굳혔다. 이 남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할 존재였다. 그녀는 그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결정을 밀고 나갔다. 며칠 후 이화영은 현우에게 노골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최도윤과의 새로운 미래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최도윤은 그녀에게 매일같이 값비싼 선물을 보냈고 화려한 저녁 식사 자리에 그녀를 초대했다. 이화영은 그와 함께하며 자신이 예전에 꿈꾸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현우의 초라한 현실에서 멀어진 지 오래였다.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 당신도 더 이상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이화영은 저녁 식사 후 돌아온 현우에게 싸늘하게 말했다. 현우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그녀가 내민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서류 위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그녀에게로 향했다. 화영아, 정말 이게 당신이 원하는 거야 후회하지 않겠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이화영은 그 슬픔을 알아차릴 만큼 현우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녀에게 그의 말은 그저 무능한 남자의 마지막 발버둥으로 들릴 뿐이었다. 후회난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고 있어. 당신과 결혼한 걸. 이제라도 내 인생을 되찾고 싶은 것뿐이야. 그녀의 단호한 말에 현우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펜을 들고 이혼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의 필체는 언제나처럼 반듯하고 힘이 있었다. 이화영은 그가 서명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마침내 자유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지만 이내 그 감정을 떨쳐버렸다. 현우 씨 잘 가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녀의 말에 현우는 뒤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그의 존재가 희미하게 지워지고 있었다. 이혼 서류가 접수된 후 이화영은 본격적으로 최도윤의 세계로 들어갔다. 최도윤은 그녀를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개했고 그녀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은 사교계에서 금세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파티와 모임에 참석하며
화려한 삶을 만끽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침내 진정한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최도윤은 그녀를 자신의 회사 창립 기념 파티에 초대했다. 그 파티는 재벌 그룹의 주요 인사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이화영은 최고급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최도윤의 팔짱을 끼고 파티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눈은 휘황찬란한 샹들리에와 우아한 사람들의 모습에 반짝였다. 화영아, 오늘 정말 아름다워. 최도윤의 칭찬에 이화영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침내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순간 파티장 한쪽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파티장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짙은 남색 수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는 재벌 그룹의 총수들과 고위 임원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이화영은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남자는 바로 그녀가 며칠 전 쫓아내다시피 했던 전 남편 김현우였다. 하지만 그녀가 알던 현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낡은 스웨터 대신 최고급 맞춤 수트를 입었고 덥수룩했던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조용하고 평범하지 않았다. 날카롭고 깊은 지성과 함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왔다. 최도윤의 얼굴에서도 경악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화영의 옆구리를 꼬집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화영아,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저 사람 우리 그룹 계열사 사장이야. 김현우 사장. 최도윤의 말에 이화영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김현우 사장. 그녀가 알던 김현우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왜 그의 이름 앞에 사장이라는 직함이 붙어 있는가? 게다가 최도윤의 얼굴에 떠오른 저 두려움과 경외감은 대체 무엇인가? 김현우 사장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도윤은 이화영의 팔을 놓아버리고 굳은 얼굴로 현우에게 다가갔다. 그는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현우는 최도윤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이화영을 향해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화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 감정도 품고 있지 않았다. 그저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무관심한 시선이었다. 그제야 이화영은 모든 것이 뒤바뀌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초라하게 여겼던 남편은 사실 거대한 그룹의 숨겨진 실세였고 그녀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의 테스트였던 것이다. 그녀가 쫓아낸 것은 무능한 남자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기회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낡은 스웨터, 좁은 오피스텔, 그리고 그가 그녀를 향해 던졌던 마지막 질문. 후회하지 않겠어? 그때 그녀는 그 질문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의미를 뼛속 깊이 깨달았다. 그녀의 몸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에 대해 생각할수록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그토록 멸시했던 그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그녀의 모든 자만심과 오만함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화영은 파티장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다. 최도윤이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고 현우에게로 향한 순간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무대 위에서 혼자 남겨진 배우가 된 기분이었다. 세상 모든 시선이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같았고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차가운 전율을 일으켰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화려한 조명은 이제 그녀의 초라한 진실을 비추는 잔인한 스포트라이트가 되었다.
현우는 최도윤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파티장 한쪽에 마련된 VIP 테이블로 향했다. 그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행렬은 마치 거대한 권력을 상징하는 듯했다. 이화영의 시선은 현우의 옆에 서 있는 한 여자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현우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우아하고 지적인 미모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현우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속삭였고, 현우는 그녀의 말에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은 이화영이 지난 2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미소였다. 이화영은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바늘로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자신이 쫓아낸 것이 단순한 전남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존재였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현우가 떠나던 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낡은 여행용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고, 이화영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를 보냈다. 그녀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자유를 느꼈지만, 이제 그 자유는 끝없는 후회와 자책의 족쇄가 되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현우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 후회하지 않겠어. 는 이제 그녀의 심장을 찢는 잔인한 비수가 되어 박혔다. 그녀는 현우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존재감에 압도되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의 남편이 아닌 저 멀리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대한 권력의 정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덧없는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돈과 지위만을 줬던 자신의 욕망이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게 눈을 가렸다는 것을. 파티가 끝나갈 무렵 이화영은 최도윤에게서 버림받았다. 최도윤은 현우의 눈치를 보며 그녀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였고, 그녀의 어깨를 툭 치며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서서 최도윤이 다른 여자와 함께 파티장을 나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녀의 눈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뒤섞여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현우의 모습을 다시 한번 훔쳐보았다. 그는 여전히 VIP 테이블에 앉아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아까 그 여자가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이화영은 자신이 한순간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현우에게 다가가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가 더 이상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파티장을 빠져나와 텅 빈 거리로 나섰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그녀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꿈꿨던 화려한 미래를 잃었고, 동시에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겨졌다. 파티장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이화영은 정신없이 거리를 헤맸다.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와 헝클어진 머리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이 밤의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허무함과 자괴감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며칠 동안 이화영은 폐인처럼 지냈다. 핸드폰은 진동조차 울리지 않았고 그녀를 찾던 친구들의 연락도 하나둘씩 끊겨갔다. 최도윤은 그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그녀의 화려한 SNS 계정은 더 이상 새로운 사진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그녀가 그토록 줬던 세상은 그녀가 발을 들이자마자 그녀를 잔인하게 내팽개쳤다. 그녀는 현우와의 지난 2년을 되돌아보았다. 그녀가 그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낡은 오피스텔, 똑같은 회색 스웨터, 그리고 늘 변함없이 그녀를 바라보던 그의 깊은 눈빛.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숨겼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시험에 처참하게 실패했다. 이화영은 현우가 일했던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그를 다시 되찾을 수 없을지라도 최소한 그의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현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우연히 그의 옛 동료를 만났다. 그녀는 그에게 현우가 다니던 회사에 대해 물었고 그의 동료는 묘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김현우 팀장님, 그분은 우리 회사를 그만두신 지 오래됐어요. 사실 그분은 우리 회사 사장님의 친족하였어요. 회장님의 눈에 띄어 따로 스카우트 되었죠. 그분이 우리 회사에 계셨을 때 모두가 그분의 천재적인 경영 능력에 감탄했었죠. 그의 동료의 말은 이화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현우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거대한 그룹의 후계자였던 것이다. 그녀가 알던 현우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그녀는 충격과 함께 더 깊은 후회에 빠져들었다. 그날 이후 이화영은 현우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창에 김현우 사장을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와 사진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젊은 나이에 거대 기업을 이끌고 있는 천재 경영인이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최연소 사장, 미다스의 손, 경영의 귀재와 같은 수식어들이 따라붙었다. 그녀는 현우의 사진을 보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사진 속 그의 얼굴은 그녀가 알던 낯익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날카로운 지성과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존재감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화영은 은근 현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들을 읽으며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CEO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회사업가였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재력을 사용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노력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그의 진심과 깊은 가치관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덧없는 욕망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현우의 곁에 있을 때 그에게서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돈과 지위만을 좇으며 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고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후회와 자책만이 가득했다. 이화영은 현우가 진행하는 자선 갈라 디너 행사에 참석했다. 그녀는 초청장을 구할 수 없었지만 과거 인맥을 총동원해 간신히 파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녀의 차림은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수수한 검은색 드레스와 단정한 화장은 오히려 그녀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당당함과 자신감이 아닌 깊은 상실감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파티장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우아한 음악으로 가득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사회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현우의 이름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것을 들었다. 모두가 그의 천재적인 경영 능력과 따뜻한 인품을 칭송했다. 그녀는 그들의 칭찬을 들을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자신이 멸시하고 쫓아냈던 남자가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현우는 단상에 올라 행사의 취지와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찬 힘이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청중들을 응시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화영은 단상 위에 서 있는 그를 보며 자신이 한때 그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떠올렸다. 그녀가 그에게서 본 것은 낡은 스웨터와 좁은 오피스텔 뿐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의 눈빛에서 거대한 비전과 깊은 지혜를 읽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덧없는 욕망에 사로잡혔었는지 깨달았다. 현우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의 지혜와 인품,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그녀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멸시하고 쫓아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행사가 끝나고 현우는 단상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되찾을 수 없을지라도 최소한 그의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과는 달리 그녀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존재감에 압도되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현우가 그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화영의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 감정도 품고 있지 않았다. 그저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무관심한 시선이었다. 그 시선 속에는 과거의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가 된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돌려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쉼없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이 한순간에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멸시하고 쫓아냈던 대가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것이다. 그녀는 파티장을 빠져나와 텅 빈 거리로 나섰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그녀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고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후회와 자책만이 가득했다. 이화영은 현우가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대했던 그 시선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무관심한 눈빛은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자존심과 오만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이 쫓아낸 것이 단순한 전남편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오직 후회와 절망만이 남았다. 그녀는 현우를 다시 만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고 그가 참석하는 모든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철옹성 같은 경호원들과 비서들이 그녀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그녀가 보낸 수많은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고 그녀의 전화는 번번이 차단되었다. 현우는 그녀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김현우 사장님은 이화영 씨를 만나고 싶어게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비서실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는 그녀에게 현실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남자에게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를 쫓던 최도윤마저 그녀를 완전히 외면했다. 그가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던 것은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이었지만 현우와의 관계가 밝혀지자마자 그는 그녀를 짐승처럼 버렸다. 그는 그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그녀가 찾아간 회사에서는 경호원에게 끌려 나와야 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그에게서도 단순한 트로피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이화영은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화려한 친구들은 모두 떠났고 그녀가 살던 좁은 오피스텔마저 계약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홀로 남겨진 채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어느 날 그녀는 현우의 자선 갈라 디너 행사 사진을 보게 되었다. 사진 속 현우는 한 여자와 함께 밝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파티장에서 현우의 옆에 서 있던 그 여자였다. 그녀는 현우와 함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는 모습,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꾸밈 없고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화영은 그 사진을 보며 또다시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 여자는 현우가 진정으로 원했던 사람이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심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 그녀는 자신이 놓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현우가 자신에게서 찾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진심과 따뜻함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 그녀는 현우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그를 향한 미련을 조금씩 지워나갔다. 그녀는 그를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잃은 것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이화영은 텅 빈 오피스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현우와의 결혼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수줍지만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소박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돈과 지위에 눈이 멀어 진정한 사랑과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며칠 후 그녀는 오피스텔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값비싼 화장품으로 얼굴을 꾸미지도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여행용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그제야 현우가 떠나던 날의 자신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곧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되었지만 그녀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녀는 작은 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접시를 닦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덧없는 욕망을 버리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섰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현우를 보았다. 그는 한 여자와 함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현우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현우는 그 여자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동시에 현우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그를 향한 미련을 조금씩 지워나갔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현우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이 잃은 것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이나 지위를 좇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밥집에서 일하며 사람들의 진심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고,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감사와 겸손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잃은 것은 되찾을 수 없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갔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작은 밥집을 직접 운영하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현우를 잊지 못했지만 그를 향한 미련은 이제 없었다. 그녀는 그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렀고 이제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은 어른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겼다. 돈과 지위가 전부가 아니며 진정한 가치는 사람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